제4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이번에는 이 사진처럼 좀 짧게 자르시겠어요? 글쎄요. 저도 여름이니까 짧게 자르고 싶은데 이 머리가 저한테 어울릴까요? 그 아래쪽에 있는 사진의 머리 모양은 어때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2번)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속도는 괜찮아요. 회의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과속은 하지 마세요. 회의 시간보다 우리의 안전이 더 중요하죠. (3번) 요즘 맛집을 소개하는 음식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대 여성의 60%, 20대의 40%, 40대의 15% 정도가 음식 프로그램을 보고 맛집을 찾아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모임이나 약속 장소로 그러한 맛집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아휴, 벌써 3그릇째인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도 못 먹고 나왔는데 점심까지 굶었거든요. 이 정도는 먹어야죠. 5번.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며칠 전에 가게 문에 붙어있는 모집 광고를 봤는데 오늘은 광고가 안 보이네요. (6번) 오늘 공연 정말 재미있었죠? 네. 공연의 내용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무대도 아주 좋았어요. 공연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 큰 감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7번. 지금 저기 텔레비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내 친구 아니야? 응? 그러네? 올해는 꼭 저 노래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대회 나갔나 봐. 나도 참가해 보고 싶었는데 부럽다. 8번.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뭘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힘든 이웃들을 좀 돕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남을 도울 만큼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이상하네. 어제부터 계속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제대로 안 와. 그럼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봐. 고장이 났으면 빨리 고쳐야지. 큰 문제가 아니라면 금방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글쎄,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리비에 대한 안내가 있을 거야. 한번 알아봐. 10번. 다음 주부터는 다시 회사에 나가야 하죠? 네. 그런데 아직 아이를 맡길 곳을 못 구해서 걱정이에요. 아이가 저와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있는 동안 괜찮을지도 걱정이고요. 그럼 휴직 기간을 한 달 정도라도 더 연장하는 게 어때요? 아이를 맡길 곳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겠네요. 우선 회사에 전화부터 해봐야겠어요. 11번. 진성 씨, 혹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10만 원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돈이 좀 부족해서 월세를 며칠 못 냈더니 집주인이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월세를 며칠만 늦게 내도 이렇게 전화를 해대니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10만 원이요. 이사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12번. 지수씨, 이번 야유회는 지수씨가 준비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번 달은 특히 우리 부서가 바쁜데 야유회까지 준비를 해야 하니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다른 건 몰라도 야유회 장소는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시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한 달 동안 신용카드는 집에 두고 현금만 가지고 다녔더니 확실히 불필요한 지출은 안 하게 되더라고. 맞아. 나도 신용카드가 있으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한 달 정도 더 현금만 사용해보고 크게 불편한 게 없으면 아예 신용카드를 모두 없앨까 봐. 글쎄, 그래도 정말 필요한 물건이 비싸서 할부로 구매를 해야 할 때는 신용카드가 필요할 테니까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야.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시험이 시작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시 이후에는 교실 출입이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시고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거나 책상 아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오늘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작은 음악회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의 후원으로 매달 한 번씩 시골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클래식 음악회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면 더 좋을 텐데요. 어른들은 농사일로 지친 피로도 풀 수 있고 아이들은 음악적 지식도 쌓을 수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음악회가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6번) 오늘은 여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민박을 찾아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되시죠? 이곳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집은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민박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두 아이가 모두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고 나니 아이들이 지내던 방도 비게 되고 또 저희 부부의 일거리도 찾을 겸 해서 민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작은 친절에도 크게 기뻐해주고 다시 찾아와주는 외국인 손님들을 보고 외국인들만을 위한 민박으로 바꾸게 되었죠. 이후 저희 집에 묵었다가 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요리도 가르쳐주고 한국 여행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이 좀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요즘 야근이 많아서 힘들죠? 퇴근해서 가족들 볼 시간도 없겠어요. 네,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다 보니 가족들 얼굴도 잊어버릴 지경이에요. 일도 적성에 맞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요즘 직장을 옮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 달부터는 야근도 줄 거라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직장의 일이라는 게 많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18번. 지금 신고 있는 게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구입한 운동화야? 너한테 잘 어울리는데? 아니, 그 운동화는 집에 있어. 받아서 막상 신어보니까 색도 그렇고 발이 안 편하더라고. 반품을 하는 것도 복잡하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후회할 일이 생긴다니까. 특히 신발은 꼭 신어보고 사야지. 19번. 지수씨도 그 화장품을 쓰네요? 그 화장품이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고 해서 요즘 아주 인기라면서요. 네, 여성용뿐만 아니라 남성용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선 눈에 띄는 외모부터 어려 보이면 좋잖아요. 20번. 매년 여름 진행되는 가족 캠프가 벌써 10번째 수료식을 맞이했는데요. 회사에서 매년 이렇게 가족 캠프를 여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여름 휴가철에 4일간의 가족 캠프를 열고 있는데요. 휴가 때가 돼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직원 가족들이 신청을 해서 참가하게 됩니다. 저는
자신의 일에 대해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직원들이 회사에 나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회사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하고 직원들이 평소에 회사 일로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체험 등도 할 수 있도록 캠프를 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여행을 갈 예정이라서 제사를 못 지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 전에 성묘를 다녀오거나 추석 전에 떠나는 거라면 여행을 가서라도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가족들 시간이 안 맞아서 그 전에 성묘를 다녀오기도 힘들고 또 굳이 여행 가서까지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요즘은 명절이 돼도 가족들이 다 모이기가 힘들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도 많기는 하죠. 그래도 제사는 형식보다 그걸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간단하게라도 준비해서 조상에 대한 정성을 표현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추석에는 가족여행을 갈 예정이라서 제사를 못 지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 전에 성묘를 다녀오거나 추석 전에 떠나는 거라면 여행을 가서라도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가족들 시간이 안 맞아서 그 전에 성묘를 다녀오기도 힘들고 또 굳이 여행 가서까지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요즘은 명절이 돼도 가족들이 다 모이기가 힘들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도 많기는 하죠. 그래도 제사는 형식보다 그걸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간단하게라도 준비해서 조상에 대한 정성을 표현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문화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삼계탕도 맛있었다고 하고요. 전통 공연은 내용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학생들이 아직 전통 문화에 대해 잘 몰라서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는 내용이 조금 더 쉬운 공연을 봐도 좋겠네요.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네, 많지는 않지만 고기를 못 먹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점심 메뉴를 2가지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공연 후에 배우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 선생님, 이번 문화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삼계탕도 맛있었다고 하고요. 전통 공연은 내용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학생들이 아직 전통 문화에 대해 잘 몰라서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는 내용이 조금 더 쉬운 공연을 봐도 좋겠네요.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네, 많지는 않지만 고기를 못 먹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점심 메뉴를 2가지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공연 후에 배우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물이나 전기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없이 24시간을 살아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물이나 전기 등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껴 쓰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언젠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살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위기의식을 느끼고 반성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프로그램 중에 샤워를 하거나 에어컨을 사용할 때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물과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주 조금만 신경 써도 필요한 자원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물이나 전기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없이 24시간을 살아보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물이나 전기 등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껴 쓰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언젠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살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 위기의식을 느끼고 반성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프로그램 중에 샤워를 하거나 에어컨을 사용할 때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물과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주 조금만 신경 써도 필요한 자원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진성 씨, 어제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의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지만 남의 결혼식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 나도 그 친구들이 축가를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신랑과 신부한테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설마 진성 씨 친구들도 우리 결혼식에 와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진성 씨가 친구들한테 결혼식에 와서 조용히 있도록 미리 얘기해 놓는 게 어때? 그래도 친구들한테 미리부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들 축하해주러 오는 건데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결혼식이 좀 조용하고 진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결혼식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이야. 다시 들으십시오. 진성 씨, 어제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의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지만 남의 결혼식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 나도 그 친구들이 축가를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신랑과 신부한테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설마 진성 씨 친구들도 우리 결혼식에 와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진성 씨가 친구들한테 결혼식에 와서 조용히 있도록 미리 얘기해 놓는 게 어때? 그래도 친구들한테 미리부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들 축하해주러 오는 건데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결혼식이 좀 조용하고 진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결혼식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이야.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축구 대표팀의 경기 결과가 참 아쉬운데요. 경기를 지켜보시는 내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끝낸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 팀은 전반전부터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자신감 없이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전에 상대팀에게 무려 3골이나 허용하게 된 것이 오늘의 가장 큰 패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선수들에게 후반전에는 경기에 좀 더 집중하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것을 당부했지만 우리 팀이 한 골을 만회한 것으로 경기가 끝나게 되어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를 교훈 삼아 다음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축구 대표팀의 경기 결과가 참 아쉬운데요. 경기를 지켜보시는 내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끝낸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 팀은 전반전부터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자신감 없이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전에 상대팀에게 무려 3골이나 허용하게 된 것이 오늘의 가장 큰 패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선수들에게 후반전에는 경기에 좀 더 집중하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것을 당부했지만 우리 팀이 한 골을 만회한 것으로 경기가 끝나게 되어 아쉽습니다. 오늘 경기를 교훈 삼아 다음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초등학교 근처에 펌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 펌프장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악취나 안전사고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공원의 일부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꼭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주변 도로나 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곳에 펌프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초등학교 근처에 펌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 펌프장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악취나 안전사고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공원의 일부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꼭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주변 도로나 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곳에 펌프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다나 시간이 없다와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곤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바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을까요? 하루만 놓고 봐도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도 다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모두 오늘 하루는 너무 바빴다고 이야기하겠죠. 이런 차이는 각자의 시간 관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시간이 주는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바쁘게 일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해나간다면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인들은 바쁘다나 시간이 없다와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곤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바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을까요? 하루만 놓고 봐도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도 다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모두 오늘 하루는 너무 바빴다고 이야기하겠죠. 이런 차이는 각자의 시간 관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시간이 주는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바쁘게 일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해나간다면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미술관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미술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선보였던 궁궐 나들이 전시가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궁궐을 소재로 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통해 궁궐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궁궐의 생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도 천천히 미술 작품들을 돌아보며 우리 궁궐의 문부터 담장, 기둥, 바닥 등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신 분들께는 경복궁과 덕수궁, 경희궁의 입장권을 드립니다. 관람이 끝난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미술관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미술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선보였던 궁궐 나들이 전시가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궁궐을 소재로 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통해 궁궐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궁궐의 생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도 천천히 미술 작품들을 돌아보며 우리 궁궐의 문부터 담장, 기둥, 바닥 등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신 분들께는 경복궁과 덕수궁, 경희궁의 입장권을 드립니다. 관람이 끝난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박사님의 웃음 치료에 대한 강의가 요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웃음 치료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치료는 일상 속에서 마음껏 웃는 경험을 통해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걸리기 쉬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많은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웃음과 유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장소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에 15초씩 웃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이틀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남을 따라 웃는 정도로도 아픈 곳의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웃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웃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하니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의 웃음 치료에 대한 강의가 요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웃음 치료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치료는 일상 속에서 마음껏 웃는 경험을 통해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걸리기 쉬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많은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웃음과 유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장소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에 15초씩 웃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이틀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남을 따라 웃는 정도로도 아픈 곳의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웃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웃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하니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육적 체벌은 괜찮다는 의견이 이렇게 증가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불과 2년 전 조사 결과만 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체벌은 안 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교육적 체벌에 다소 관대해진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 교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현실은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학교 안에서조차 그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체벌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교사들에게서 빼앗은 채 학생들의 문제만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다 보니 지금의 현실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다 같이 보호되는 차원에서 이 교육적 체벌에 대한 논의는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정도의 교육적 체벌은 괜찮다는 의견이 이렇게 증가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불과 2년 전 조사 결과만 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체벌은 안 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교육적 체벌에 다소 관대해진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 교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현실은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학교 안에서조차 그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체벌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교사들에게서 빼앗은 채 학생들의 문제만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다 보니 지금의 현실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다 같이 보호되는 차원에서 이 교육적 체벌에 대한 논의는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살이 찌는 데 관여하는 비만 유전자가 존재하며 이것을 없애면 살이 찌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지방 저장 기능이 더 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멕시코계 미국인 3천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약 30%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체중은 정상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에 비해 평균 3kg 정도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도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과거에 비해 우리의 음식 섭취량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반면 활동량은 크게 준 것이 사실입니다. 즉, 비만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섭취량과 활동량만 잘 조절한다면 살이 찌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서 유전자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살이 찌는 데 관여하는 비만 유전자가 존재하며 이것을 없애면 살이 찌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지방 저장 기능이 더 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멕시코계 미국인 3천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약 30%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체중은 정상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에 비해 평균 3kg 정도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도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과거에 비해 우리의 음식 섭취량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반면 활동량은 크게 준 것이 사실입니다. 즉, 비만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섭취량과 활동량만 잘 조절한다면 살이 찌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서 유전자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것은 한 독립영화의 촬영 현장입니다. 최근 상업영화의 흥행에 이어 독립영화도 꾸준히 한국 영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몇몇 독립영화들은 상업영화 못지않은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그 작품성과 예술성을 두루 인정받아 세계 영화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영화들은 소규모의 자본과 투자로 만들어지는 만큼 제작 현장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요. 상업영화의 100만 관객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3만 관객의 시대에 접어든 독립영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제작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영화들을 안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극장도 많아져야 하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장편 독립영화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뒤로 보이는 것은 한 독립영화의 촬영 현장입니다. 최근 상업영화의 흥행에 이어 독립영화도 꾸준히 한국 영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몇몇 독립영화들은 상업영화 못지않은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그 작품성과 예술성을 두루 인정받아 세계 영화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영화들은 소규모의 자본과 투자로 만들어지는 만큼 제작 현장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요. 상업영화의 100만 관객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3만 관객의 시대에 접어든 독립영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제작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영화들을 안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극장도 많아져야 하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장편 독립영화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일도 간절히 소망하면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젊은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신에게 그 조각의 모습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조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처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도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교육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기대를 갖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러한 기대와 칭찬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본다면 아마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일도 간절히 소망하면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젊은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신에게 그 조각의 모습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조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처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도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교육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기대를 갖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러한 기대와 칭찬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본다면 아마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결혼 감소와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 들어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는 청년층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바탕으로 청년층이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여전히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동시에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논의가 활발한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문제와 함께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결혼 감소와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 들어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는 청년층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바탕으로 청년층이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여전히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동시에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논의가 활발한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문제와 함께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제 세계 인구 65억 명의 절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된 것인데요. 이런 세계적인 도시화가 가져온 문제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항의하듯 자연 또한 우리에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급격한 도시화를 겪다 보니 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거의 매년 반복되는 수해는 이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도시화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왜 필요한가? 또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화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 못지않게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나 폭우, 폭설 등이 남기고 간 상처들을 돌아보고 현명한 도시화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세계 인구 65억 명의 절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된 것인데요. 이런 세계적인 도시화가 가져온 문제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항의하듯 자연 또한 우리에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급격한 도시화를 겪다 보니 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거의 매년 반복되는 수해는 이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도시화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왜 필요한가? 또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화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 못지않게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나 폭우, 폭설 등이 남기고 간 상처들을 돌아보고 현명한 도시화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